비아이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글로벌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아마존이 결국 중국 시장에서 15년 만에 철수합니다. 아마존은 오는 7월부터 중국 온라인 쇼핑 사업을 중단키로 하고 지역별 물류기지인 풀필먼트 센터와 중국 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끝맺을 방침입니다.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등 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 이러한 독과점으로 인해 중국 진출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아마존처럼 최근 중국에서 발을 빼는 외국 기업들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52%를 점유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한국의 클라우드 도입 전환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과 세금 절감에 성공하는 등 모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초보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단계라며 공공 클라우드를 도입할 시 6조에 육박하는 국가 정부와 예산을 최대 6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기민하게 움직이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은행은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기업으로서 국내 현실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며 특히 고객이 엔지니어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등 365일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 클로바 같은 서비스, 우수한 보안 기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네이버가 국내 외국 기업 중심 구도를 과연 깨뜨릴 수 있을지 이목이 주목됩니다. 앞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됩니다. 이에 맞춰 운용사들도 본격적인 로봇 펀드 출시 준비에 나섰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 1인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제는 로봇 혼자 판단에 주식과 펀드를 매매하는 길이 열린 건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투자 비용 절감은 물론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업 간 거래 B2B 시장에서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독립 조직인 서치앤플로바 컴퍼니는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와의 시너지를 추구하며 B2B 사업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최근 AI 플랫폼과 카카오톡 기반 솔루션으로 B2B 사업을 확대하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돕는 톡비즈 솔루션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AI 플랫폼, 금융, 업무 메신저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시장에서도 이딴 격돌을 보이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 구도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외국산 전자제품의 무덤인 일본에서 LG 올레드 TV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풍부한 가전업체와 자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외국산 가전이 자리 잡기 힘들다고 평가돼 왔는데요.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지닌 올레드 TV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업체에 대한 인지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올레드 TV 출시량은 2017년 대비 작년 20만 1000대로 166%나 늘어나면서 LG전자가 기술력이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는 등 한국 가전업체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9월부터 KB국민은행에 가면 개통과 동시에 모바일 뱅킹에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지정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 9개 서비스 중 하나로 국민은행에 이러한 서비스가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고객들의 통신요금 절감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폰 사용자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이 쉽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디 출싱으로 대표되는 호출형 택시와 카풀, 공유, 전기차 충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술, 첨단 이동통신 기술이 속속 접목되며 지난해 중국 모빌리티 시장은 1,600억 위안으로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르렀는데요. 모빌리티 시장의 폭풍 성장에 현지 정보통신 기술 업계는 물론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까지 차이나 모빌리티에 편승하려는 추세입니다. 2019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더불어 확인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수소차 굴기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소차 개발과 양산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나간 가운데 수소차까지 주도권을 쥐겠다는 야심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대차, 일본의 도요타, 혼다 자동차와 더불어 중국의 둥펑, 상하이 자동차, 포톤, 헤이츠버스를 세계 수소차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우위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한 암호화폐 연구에 나섰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러닝코인이라 불리는 준암호화폐를 출시했는데요. 이는 통화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보긴 어렵지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이해를 위한 지식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금 세탁 방지, 투명성 수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I 주간 뉴스였습니다.